자, 그런가 하면 안철수 후보도 4강 티켓을 잡아야 하는 건 나경원 후보와 입장이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언론에서는 안철수 후보냐, 나경원 후보냐, 나경원 후보냐, 안철수 후보냐 전망이 좀 각기 다릅니다. 여론조사 결과도 좀 각기 다르고요. 과연 둘 중에 누가 4강에 진출할 것인지 또 관심사입니다. 자, 이번에 안철수 후보가 김문수 후보에게 물은 질문 들어보시죠. 지도자가 중요한 것은 본인이 전문가일 필요는 없겠지만 AI에 대해서 기본적인 철학과 그다음에 또 어느 방향으로 발전할지 알아야 된다. 저는 지도자가 된다면 우리 안철수 후보님께 반드시 물어보겠습니다. 네, 저 AI 잘 모르시죠? 안철수 후보만큼은 모르지만 예, 저도 혹시- 사용은 매일 예, 하고 예. 있습니다. 챗GPT도 쓰고 여러 개 쓰고 있습니다. 예. 윤 대통령 탄핵 이후에 국무위원으로 국민께 사과하셨는지요? 저는 탄핵 문제에 대해서는 사과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문제라고 봅니다. 민주당에서는 우리를 계엄 옹호당이다 이렇게 밀고 있습니다. 솔직히 좀 의외인데 곽택 의원님, 김문수 후보가 AI 여러 개를 쓰고 있다. 챗GPT도 쓰고 있고. 솔직히 몰랐습니다. 쓰실 줄 알았다는 걸. 예. 안철수 후보가 AI 모르시죠?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니 또 장관이시고 하면 네. 당연히 챗GPT 정도는 사용해 보셨을 것 같고요. 또 뭐 사용의 빈도까지 말씀하셨는데 매일 쓴다? 예, 예. 뭐 만일 뭐 매일 쓴다 그러면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시는 거죠. 그런데 아마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사실이 그런 것 같고 또 저 장면이 재밌었던 게 안철수 후보님께서 사실은 지금 4강을 두고 나경원 후보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저 A조에 속했던 분들 중에서 사실 4강에 확실하게 들 것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김문수 후보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 A조에서는 안철수 후보님은 이제 김문수 후보님을 어떤 상대로 해서 또 본인의 이제 존재감을 부각시켜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밖에 없었고 그렇다면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는 AI라든지 또 이제 과학 이런 부분으로 이제 김문수 후보를 조금 공격해 보려고 했다 그런 것 같은데 잘 안 먹혔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렇군요. 네. 안철수 후보가 저희 채널A 유튜브 인터뷰 프로그램인 국회의사담에서 이재명 후보의 최근 AI 공약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최근 이재명 대표가 한국형 챗GPT를 만들어서 무료로 배포하겠다라는 공약을 발표했는데 안철수 의원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뭘 모르면 좀 가만히 있어라. 무지하다. 강한 비판을 하셨는데 이재명 대표가 챗GPT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라고 확신하십니까? 아니 저는 확신합니다. AI가 뭐의 약자인가요? 아비안 인플루엔자, 저류독감. 이게 안철수식 조크인데. AI 전문가도 아닌데 계속 AI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약점인지를 아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희석시키려고 고군분투하는 거죠. 배달 앱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수수료가 너무 높아서 경기도 배달 앱을 만들어서 무료로 뿌리겠다. 그래서 제가 반대를 했죠. 시장 경쟁을 통해서 가격을 낮추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맞다. 그랬는데 오히려 자기는 공공기관에서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경쟁을 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됐나요, 그래서? 실패했죠? 그거 안 된다고 했더니 기억도 못하는 그런 악담을 퍼부었는데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이제 국민의힘 주자가 결정되면 이제 이재명 후보로 유력시되는 민주당 주자와 치열한 TV 토론도 있을 텐데 그때 아마 이재명 후보가 밝혔던 이 이른바 한국형 챗GPT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라는 무료 챗GPT, 한국산 챗GPT 공약과 관련된 토론도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이 컴퓨터 전문가인 안철수 후보가 이 대목에서 가장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다. 정혁준 변호사는 어떻게 드셨습니까? 글쎄요, 저는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 포함해가지고. 왜냐하면 지금 저 며칠 전에 이국종 교수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는 좀 과학과 기술을 많이 하는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를 이끌어갔으면 좋겠다. 더 이상 뭐 옆에 곽규택 의원님도 계시지만 저 그 법조인들보다는 진짜로 전 세계가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철수 의원님은 참 그 뭐라고 그럴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끌어당기는 것에 있어서는
부족한 것이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철수 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뭡니까? 뭐 MB 아바타 그 이야기를 본인이 먼저 이야기를 갖다가 했고 그다음에 AI 관련해 가지고 당연히 안철수 후보가 김문수 전 장관님이 연세가 70인데 당연히 안철수 후보가 훨씬 더 많이 잘 알겠죠. 하지만 오히려 AI 관련해 가지고도 그 안철수 후보는 점수를 잃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확실한 거는요. 무상으로 해가지고 나라가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한다라고 하면 지금 전 세계는 공산주의 국가가 됐었을 겁니다. 무상으로 다 해가지고 국가가 알아서 다 이걸 갖다 다 배치하고 다 하는 게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면 소련이 왜 망했겠습니까? 이게 더 생산력이 더 발전하려면요. 그 민간 개인들이 자신들의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거기까지만 국가가 해야지 그 이상 넘어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국민의힘 후보들이 제대로 정리해서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그 바람입니다. 네. 자, 박세웅 최근 어떻게 보셨습니까? 안철수 후보가 이제 이재명 후보의 최근 AI 기본 공약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여기서조차도 어쨌든 반 이재명으로 전략을 피겠다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AI 공약에 대해서는 저는 오히려 여야 주자들 간에 어떤 뭐 예산의 규모라든지 디테일에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큰 정신에서는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AI 산업이나 우리 사회가 AI를 좀 더 규모를 키워서 국가가 지원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생태계를 산업 생태계를 더 조성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여야가 크게 이견이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의 강점을 활용하고 싶고 또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재명 후보에게 잘 견줘서 싸울 수 있는 후보라는 이미지를 주고 싶다 보니까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면서 무시를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전문가이시기도 하지만 그 전문가로서의 지식을 정치적으로 어떻게 구현해낼 수 있는 정치력이 있느냐 이 부분도 저는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이재명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정치력은 크게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리하게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서 뭐 모르면 좀 가만히 있어라라는 식의 무시톤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오히려 안철수 후보의 어떤 정치적인 약점이라던가 정치력의 한계 이런 부분을 드러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또 한 명의 전문가라고도 볼 수 있는 이 국민의힘의 양양자 후보도 이재명 후보의 AI 공약을 강하게 비판했다는데요. 들어보시죠. 이런 게 있습니다. 100조 투자 AI 기본사의 조성. 솔직히 저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정부의 AI 예산이 연간 4조밖에 안 됩니다. 반기업 정서가 강한 민주당이 기업에 100조 투자하는 그런 정책에 찬성할까요? 결론은 이재명 대표의 AI 공약은 빈 깡통입니다. 찢어버리는 게 맞습니다. 일종의 퍼포먼스, 찢는 퍼포먼스까지 했습니다. 곽규택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양양자 후보께서 정치인답게 저 공약 부분을 이제 실제 행동으로 찢어버리는 모습은 상당히 뭐 시청자들께서 관심이 많았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AI라고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이번 대선의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이다. 네. 그렇게 보여지고요. 다만 지금 모든 후보들이 AI에 대해서 어떤 투자 금액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차별하기 힘들다. 다만 AI를 우리가 발전시키기 위해서 AI 전문 인력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나와야 결국에는 AI를 잘 발전시켜 나갈 대통령 후보로서 모습을 부각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서로 뭐 AI에 대해서 투자하겠다는 말은 하고 있지만 그런 투자 금액보다는 어떤 인력 양성, 전문가 육성 이런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엔 이 한국산 챗GPT 내지는 공공 챗GPT를 만들자라는 이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두고 여당의 이른바 이 전문가로 분류됐던 안철수 후보와 양양자 후보는 반대하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요. 이 경기도 공공개발앱의 실패 사례를 들며 이 지점이 이제 여야의 어떤 대척점이라고도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AI 공약의 주요 내용들을 사실 보면요. 각 당의 주요 주자들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뭐 한동훈 대표도 200조 투자 얘기를 했죠. 그리고 관련된 규제 완화, 그리고 그 사용에 있어서의 정보 보호의 필요성 등에서 세부 내용에서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쟁점이 되는 거는 소위 말하는 AI 기본사회, 무료 사용과 관련해서 네. 이재명 대표의 뭐 기본사회, 기본소득 논쟁하고 연결시켜서 자꾸
부정적 이미지를 강조하는 건데요. 그 내용을 실제 들여다보면 충분히 타당하고 그런 접근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특히 AI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딥시크 관련해서도 보면 우리 국민들의 정보가 중국 측에 다 넘어가는 부분을 차단하기 위해서 일단 사용 중지도 시키고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내 언어로 기반이 된 이 한국형 AI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그 필요한 상당액을 투자하고 사용에 있어서의 어떤 뭐 이 접근성을 하기 위해서 그 투자한 만큼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은 무료 사용이 맞는 방향이죠. 그리고 그 안에는 그렇게 축적된 어떤 데이터들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이 시스템이 하나의 어떤 이 체계로 구성이 되는 게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AI 기본 사양입니다. 그러니까 무료 사용 여기에만 초점을 맞출 일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내밀고 있는 AI 공약이 어떤 차별성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비판하지는 않아요. 그냥 무료 사용, 기본 사회, 공산주의 이런 단순 논리로 비판하니까 생산적인 논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본선에서 확정이 되면 이제 구체적으로 상호 뭐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나와 다르다 이런 부각을 시키겠지만 공약 갖고 와서 찢는 방식 정도의 비판을 가지고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갖고 나온 AI 공약에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 안 들 것 같아요. 안철수 후보도 마찬가지고 무조건 AI 모른다고 그렇게 무시하는 전략으로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그 내용이 실제 현실화되기를 왜 어렵지 이렇게 구체적 접근을 하시면 그 중에 타당하다고 하면 국민들이 한번 이해하시겠죠. 좀 그렇게 합리적 비판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가장 이 치열했던 설전은 장외에서 벌어졌습니다. 나경원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에 서로 당을 떠나라는 설전입니다. 안철수 후보, 정광훈과 구구의 길 함께했던 나경원, 김문수, 홍준표, 정광훈 당으로 가서 경선하라라고 글을 올렸어요. 그러자 나경원 후보, 내부 총질, 보수 행사하며 당 흔들지 마라. 뻐꾸기 그만하고 탈당하라 라며 더 강하게 맞부딪혔습니다. 필연적으로 두 분 중에 한 분만 올라갈 가능성이 큰 상황. 서로 당 떠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두 후보 중에 한 명만 티켓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많기 때문에 이 설전도 더 치열한 것 같습니다. 당 떠나라 급기야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요.